쇼핑을 하고 나서 잘 샀다.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뒤 그 물건을 방치해두고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한 소비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감정적인 낭비를 정당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지른 명품 가방, 혹은 결국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자기계발 서적까지. 우리는 나를 위한 소비와 낭비 사이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늘 재정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당신의 돈이 후회로 사라지는 낭비가 아닌 장기적인 만족과 성장을 가져오는 현명한 소비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나를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소비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미래의 잠재력을 키우는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낭비의 본질을 먼저 살펴볼까요? 낭비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도피 수단입니다. 구매 순간의 행복감은 크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후회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기분이 최악이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평소에 눈여겨보던 명품 지갑을 삽니다. 결제하는 순간, 카드를 긁는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지갑을 꺼내보면 어떤가요? 상사에게 혼난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카드값 걱정만 더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낭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면 현명한 소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소비는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거나 지식과 경험을 늘려주거나 혹은 건강을 지켜주는 데 기여합니다. 효용이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옷이 아닌 5년 이상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고품질 옷을 사는 것. 처음에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5년 동안 입는다면 실질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혹은 외식을 줄여 그 돈으로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기구를 사는 것. 이는 당신의 건강이라는 장기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는 당신의 삶의 능동성을 높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 좋은 커피 머신을 구매하는 것. 초기 비용은 크지만 1년만 계산해봐도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집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낭비와 현명한 소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결제하기 직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이 당신의 낭비 스위치를 꺼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가?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돈을 써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이거나 더 행복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비싼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처럼 반복적인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설거지와 청소에 쓰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7시간,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수집품은 어떨까요? 선반에 예쁘게 진열해 놓고 가끔 바라보는 것 외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지를 닦아야 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만 더 필요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소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일 후에도 지금만큼 만족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는 48시간 이내에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일 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명확하고 효용이 지속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장바구니에 30일 동안 넣어두세요. 30일 뒤에도 사고 싶다면 그때 결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대부분은 그 전에 구매 욕구가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왜 그걸 사려고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SNS 광고에서 본 신기한 주방 도구, 유튜버가 추천한 가전제품, 인스타그램에서 본 예쁜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0일을 기다려보세요. 30일 후에도 여전히 그게 필요하고 구매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때 사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 물건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충동 구매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충동적으로 쓰던 사람이라면 7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가?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어 건강, 학습, 여행, 가족 관계 등과 이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당신의 핵심 가치가 성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나 책 구매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온라인 강의에 30만 원을 쓴다고 해도 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이것은 훌륭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남에게 보여주기라면 어떨까요? 과도한 명품 구매는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5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당신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그 가방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단지 SNS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고 싶은 건가요? 냉정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물건을 진짜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사는 건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소비만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는 결국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없었던 지난 한 달 동안 불편했나? 이 질문도 정말 강력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물건 없이도 잘 살았다면 앞으로도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불편했고 이 물건이 있었다면 삶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와 낭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내면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나의 장기적인 행복과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냉철한 질문 습관이 당신의 낭비를 막고 당신의 소중한 자원을 진짜 나를 위한 투자로 돌려줄 것입니다.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소비는 당신의 철학이고 가치관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품에 돈을 쓴다면 외적인 과시를, 책과 강의에 돈을 쓴다면 내적인 성장을, 운동과 건강식품에 돈을 쓴다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썼나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나요? 만약 일치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